여름철이 되면 비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피해도 심각합니다. 중심 도시인 서울에서 사망자까지 나오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침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0년 만에 기록한 서울의 최대 강수량이라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도 계속되고 있고 주변국들의 도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심각할 때는 주변국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폭우 피해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낭시는 침수 피해로 모든 점포가 폐점했고 현지에 있는 대기업 공장도 폐쇄, 그리고 물류 서비스도 모두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피해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베트남 정부를 큰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끊기면서 한국이 비난을 받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주변국 정부들을 비롯한 외신들은 한국의 통쾌한 복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의 혐한 분위기는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침수 피해가 계속되면서 이 소식이 주변국들에도 전파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물론이고 네티즌들 역시 한국의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길 바랍니다. 인명 피해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달랐습니다. 베트남 네티즌들은 베트남을 버린 배신 국가의 최후다. 한국이 침몰하면 일본과 더 가까워져서 좋습니다. 코로나9의 침몰이라며 한국의 피해를 조롱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될 때부터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박항서 감독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박 감독도 더 이상 베트남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만 끝났으면 모르겠으나 최근 한국의 비 피해를 두고 조롱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모습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베트남이 사람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베트남에 안겨준 경제적 이익을 거론하면서 베트남 정부도 비판했습니다. 베트남 지역 사회는 한국 공장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지역 사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CJ 등 한국 대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이후 현지에 공장이 들어섰고 이 공장에 베트남 현지인들이 취직하고 공장 주변 상가와 식당 등이 부흥하면서 지역 사회 부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 부흥이 베트남 정부의 경제 자립으로도 이어졌고 최근 베트남이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기사 역시 그래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이러한 고마운 점들을 모두 뒤로하고 가짜뉴스에서 비롯된 혐한 감정에 휘둘리는 베트남인들의 모습을 보고 미국 정부도 베트남을 우호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대형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까지 베트남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베트남과 수교를 약속했다가 뒤집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탈베트남을 해도 일본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본이 이걸 뒤집었고 베트남의 마지막 기회마저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일본 언론도 미국과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을 매정하게 치는 모습을 보고 일본도 한국 같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시다 내각이 급히 베트남을 손절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은 베트남 국민들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비 피해는 한국의 침수 피해가 본격화된 지 하루 만에 시작됐습니다. 베트남인들이 한국의 비 피해를 조롱하자마자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최근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 기업의 탈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방관과 무책임으로 총리 사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수도인 하노이에도 침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시위 단체를 그대로 덮쳐버린 것입니다. 침수 피해는 다낭시도 덮쳤습니다. 다낭시 주변에 있는 하천과 강이 범람하면서 모든 건축 자재와 물건이 떠내려갔고 사람도 떠내려갔습니다. 이로 인해 하노이와 다낭 등 베트남의 주요 도시가 완전히 침수되면서 지금까지 150명 넘는 사망자가 확인됐고 실종자는 무려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의 폭우가 일주일 넘게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200mm가 넘는 비가 일주일 동안 이어질 예정이라 베트남 기상관측소는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사망자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서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베트남 남부는 우기와 건기 두 계절만 있는 열대 몬순 기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 피해에 강합니다.
스콜성 강우가 쏟아지는 일이 잦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비 피해 복구와 대응에도 유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작된 비 피해는 스콜을 뛰어넘는 강우와 지속성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다급하게 주변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주변국 리스트에는 한국도 포함되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긴급하게 성명 발표를 통해 주변국들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수해 복구와 식량 보급, 그리고 의료 물품 보급이 대표적입니다. 주변국 리스트는 총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국 모두 베트남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절국 리스트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직접 답변을 발표하면서 주변국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의 인도적 지원을 원하고는 있지만 당장 우리 국가의 피해 복구가 우선이니 양해 부탁한다며 이번 비 피해가 한국도 심각하고 계속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실상 이번 베트남 수해 복구 지원은 계속해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베트남의 요청이 계속된다 해도 한국의 피해 복구가 우선이다. 다른 동맹국들에게 피해 복구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주변국 정치인들은 한국의 성명 발표가 굉장히 통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표현 자체는 온화하게 했지만 정작 내용에는 뼈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올해는 베트남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지원 요청이 있어도 도움을 줄 일이 없다는 걸 성명 내용에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아비규환인 상황입니다. 이미 베트남은 시위자들 대응을 위해 군사와 경찰 세력을 모두 배치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수 피해로 시위자들과 인접해 있던 경찰과 군 세력 모두 휩쓸려가면서 수해 복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비 피해 추산액은 32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인 하노이에 피해가 강타하면서 대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3대 기업들은 건물이 침수되면서 모든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기능을 잃으면서 물류, 하청업체 일관마저 모두 마비된 상태입니다. 침수 피해가 계속되면서 여행객들의 발길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이 피해를 복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유일하게 믿었던 일본마저 최근 아베 총리 사건 이후 정세가 불안정하여 주변국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건 국가적 지원이 아닌 기업의 자발적 지원인데 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철수까지 발표한 상황이고 당연히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복구가 되지 않으면 현지 공장에도 타격이 가는데 어차피 철수할 곳이라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1차원적인 정책과 베트남 국민들의 저급한 국민성이 결국 베트남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한 꼴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인연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베트남의 침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작 정신 차렸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